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8일 목요일인 것 같네요. 장난 아닌데 뭐 태풍이 온가 비가 약간 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보슬비가 참 좋죠. 예. 보슬비 오는 거리라는 그 장은숙 씨의 노래가 생각이 나는 그런 순간이네요. 어제는 어머님께서 큰 실수를 하셨어요. 큰 실수를 해가지고 예, 몸이 온통 그냥 좀 안 좋게 됐거든요. 한 달에 한두 번 그러시는데 어제가 또 그날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1시간 반? 어제는 조금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좀 제가 바빴습니다. 목욕 다 해드리고 빨래 다 하고 널고 목욕탕 청소하고 침대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1시간인데 어제는 1시간 반 걸렸네요. 앞으로 이런 것이 뭐 더 많이 늘어나겠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근데 목욕을 딱 시켜드리니까 푹 주무시는 모습이 참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는 또 밭에 그 무가 이렇게 오래되면요 꽃이 피려고 꽃대가 올라와요. 그 꽃대 올라오면 무 맛이 좀 상해요. 안 좋아져요. 그래서 어제 부랴부랴 꽃대 올라온 무를 다 캤어요. 캐고 나머지도 또 올라올라 하길래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전부 다 무를 캐서 나 먹을 것은 냉장고에 저장해 놓고 나머지는 좀 이웃들에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이 무가 의외로 그 몸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꼭 밥을 할 때 무 반쪽을 칼로 썰어가지고 전기밥솥에 같이 넣어가지고 삶아가지고 무가 익을 때 그 향도 좋거니와 그걸 갈아서 어머님 밥하고 섞어서 드리면 아주 잘 드세요. 소화도 잘 되고 몸에도 좋고, 그리고 또 무를 넣어서 국도 끓이고 특히 소고기 무국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걸 떠나서 모든 국에는 또 무국이 들어가고 깍두기도 담고, 그래서 저는 밭에 해마다 무를 많이 심어요. 아마 이거 캐고 나서 또 무를 심을 거예요. 무는 1년 연중 심을 수가 있어요. 겨울철에는 또 알타리 무를 심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제는 무를 좀 캐서 일부 나눠주고 어머님 목욕시켜드리고 빨리 하고, 또 치매센터에서 치매센터에서 기저귀를 준다고 해서 갔는데 4개월에 80개를 줘요. 80개. 그러면서 그걸 타러 오라 그러는데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저는 4개월분을 준다고 해서 좀 줄 줄 알고 갔어요. 제가 하루에 한 5-6개 사용합니다. 그렇게 하고 갔는데 뭐 4개월이면 꽤 물량이 많잖아요. 몇 박스 되는 줄 알았는데 왕복 2시간 반 정도 해서 갔는데 세상에 4개월분이라고 주는 게 80개를 줘요. 그래서 차 기름값도 안 나온 이걸야 받으러 와야 되는가. 80개만 한 박스인데 안 받고 올라다가 받고 왔습니다만 아마 다음에는 아마 받으러 안 갈 것 같아요. 그것도 말이 또 가관이에요. 복지 예산이 줄어들어서 이런다고. 윤석열 시대 같으면 이해가 돼요. 윤석열이는 가난한 사람 예산 줄여서 부자들에게 더 감세해주고 더 뭐 주려고 해라이 된 놈이기 때문에 내가 그건 이해하는데 이재명 시대에 무슨 복지 예산을 주니까 그것도 똥오줌 못 가리고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에게 그것도 경제적인 어려운 분들에게 쓰는 용품을 예산을 줄인다? 이것은 이재명의 집권 의지가 아니겠죠. 일부 구청장들의 일정후 탈선이죠. 예. 이 광주 남구는 문제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광주 남구도 많고 서울 강남구도 많고 부산 어디든 뭐 하여간 각 지역에 졸부들이 사는 데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아마 다음 계적이 수령은 어려울 것 같지. 아마 우연히 거기 들기 아니면 가기 힘들어요. 그거 80개 타려고 그 2시간 반 허비하면서 기름 꼬슬려 가면서 그걸 타러 간다 이거 아니죠. 이것을 모를 리가 없겠죠. 정책 담당자들이.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행정을 하는 거예요. 뭐 인근 주민이나 모를까. 어제 어머님께서 침대에서 실수하신 것은 저는 이제 먼 일을 터지면 이렇게 약간 분석을 하거든요. 분명히 원인이 있다. 근데 그 원인이 반복이 되면은 그게 하나가 이제 원칙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어제는 식사를 하고 제가 몸이 좀 피곤했어요. 피곤하고 인터넷 작업 좀 하려고 식사하고 한 15분 있다 제가 어머님을 45도 되는 그 방석에 45도로 비스듬히 눕혀드렸거든요. 아마 이게 원인일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최소 30-40분 정도를 직립한 다음에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 모든 음식물이 위 속에서 소화 상태로 진입한 다음에 이렇게 어머님을 침대 모셨는데 어제는 제 몸도 피곤하고 얼른 뭐 좀 하려고 15분 있다 양치라고 바로 침대 모셨던 게 원인이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상 이런 통계를 많이 했어요. 7년 동안 제가 어머님 모시면서 꼭 이렇게 조금 빨리 침대로 모시면 이게 설사는 아닌데 물동을 싸시거나 이렇게 대변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면서도 순간 나의 욕심에 나의 무엇을 하려고 순간 실수를 하니까 바로 또 대변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제 얘기 손톱하고
손 사이가 벌어졌어요. 곰팡이균이 들어가가지고 피부 관리 몇 번 갔는데 뭐 약을 줘요. 그러면서 의사 하시는 말씀이 콩팥이 좀 건강하시면 이 약을 드시고 콩팥이 건강하지 않으시면 이 약을 드시지 마십시오. 그러길래 제가 그 처방을 안 받았어요. 왜냐면 제가 콩팥이 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약을 못 먹고 이제 수십 년째 이 손톱과 손이 사이가 벌어져 가지고 가장 큰 적은 물입니다. 물을 안 만져야 되는데 제가 어머니를 모시면서 물을 안 만질 수 있습니까? 설거지 해야죠. 목욕시켜 드려야죠. 빨래해야죠. 자주 손을 씻어야죠. 위생적으로. 그래서 이게 남에게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한테는 최고 고통이 남모르 고통이 사실 3개 있어요. 저한테는 어머니 모시면서 첫 번째 손톱과 손이 약간 벌어져 있다는 거. 두 번째 발 뒤꿈치가 저는 많이 벌어져요. 지금은 좀 다행인데 겨울철에는 정말 저는 정신을 못 차립니다.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상비약이 아주 제 여기 주변에 지금 줄지어 있습니다. 근데 백약이 무효예요. 이 발 뒤꿈치 벌어지는 것은 방법은 계속 습도를 유지하는 건데, 그래서 그 발 뒤꿈치 보호대로 된 것이 있는데요. 제일 좋은 것은 습도를 유지하는 것은 생고무로 된 건데 그게 또 자주 찢어지더라고요. 발 뒤꿈치 양말에 생고무로 된 것이 있어요. 어머님 모시고 휠체어 자주 나가는데 발 뒤꿈치가 벌어지면은 그 고통 때문에 휠체어를 못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 여기 손톱도 이게 지금은 제가 이제 여기다는 제가 의료용 매니큐어를 바릅니다. 손톱과 살 사이를 갖다가 그 매니큐어로 도포를 하는 거죠. 그거 하니까 물이 안 들어가서 이제 좀 통증이 없어요. 그거 안 하면 물이 들어가가지고 세균이 들어가가지고 손톱 주변이 빨갛게 부어오릅니다. 그 고통도 무시 못해요. 그러나 최근에 제가 한 2년 전부터는 어떻게 해가지고 의료용 매니큐어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바르니까 이것은 좀 어느 정도 괜찮은데 단 이것도 올해는 못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하늘이 더워서 1시간 정도 물에 있어도 이 물이 침투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 목욕시켜드린 데는 하등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손톱 문제는 어머님 목욕시켜드리고 또 빨려고 이런 것에 문제가 되는데 1시간 정도는 관계없더라고요. 그래서 천만다행이죠. 이건 완치는 아닙니다만은 제 삶에 있어서 이제 장애사회는 안 돼요. 대신 내가 집중을 해야겠죠. 부지런히 봐서 도포 상태가 안 좋으면 또 바르고 해야겠죠. 그러나 이 발뒤꿈치 부러지는 것은 이건 정말 제가 죽을 때까지 아마 가지고 갈 것 같은데 여러 사람들이 추천을 한 거 다 해봤습니다만은 고쳐지지가 않아요. 이것도 어쩔 수 없죠. 제가 보듬고 가야죠. 근데 마지막 3번째가 제가 지금 만성 통풍 환자입니다. 통풍 한번 어머니를 모신 입장에서 제 혼자 움직이기도 힘든 이 통풍이 한번 와버리면 큰일 나죠. 그래서 통풍약도 지금 줄지어 있어요. 날마다 먹은 건데 줄지어 있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 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붙이자면 왼손이 약간 지금 마비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신경외과 가니까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이 목뼈 근처에서 분기가 되는데 그 어느 부분에가 조금 이상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한 거진 10년 됐습니다, 이 현상은. 근데 통증은 좀 없어요. 어떨 때는 굉장히 심한데 요즘은 없고, 다만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좀밖에 못해요. 바로 이 마비가 옵니다. 좀 올리면 이 근육에가 쥐가 나요. 쥐나니까 그대로 멈추죠. 이거 통증도 엄청 심해요. 쥐내리요. 이런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어머니를 모시는데요, 다행히 이것은 모든 게 다 어머님을 내가 못할 만치 그리 심하지는 않다. 이게 참만 다행이죠. 왼손 마비가 처음엔 전체 올 때는 당황했어요. 어떻게 어머니를 모실까 당황했는데, 그 의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완전 회복은 어려워도 50% 이상은 회복이 될 겁니다. 시간만 되면. 그렇게 말씀하길래 됐다. 내가 어머님을 이렇게 들어서 간이 이동 기구에 딱 이렇게 어머님께서 양손으로 세팅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힘만 있으면 나는 살아가는데 문제 없고 어머님 내가 오시는데 문제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별로 그렇게 불편스럽지 않더라고요. 제가 막 어디 사회활동하고 그런 환경이라면 지금 나의 왼손이 굉장히 좀 제 신경을 거슬리겠죠. 근데 제가 창업을 하겠습니까? 취직을 하겠습니까? 무슨 기타 등등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 환경에서는 전혀 이 왼손 이 정도 마비는 별로 어머님 모시는데, 어머님을 품위 있게 모시는데, 네. 모시는 것이 아니라 품위 있게 모셔야죠. 그래서 목욕도 자주 시켜드리고 세수도 자주 해드리고 옷도 자주 갈아입혀드리고 때로는 맛있는 음식도 해드리고, 이런 거 하는 데는 크게 장애 사연은 안 돼요. 이제 제가 세수할 때 지금 올라가죠. 이게 몇 번 하면 바로 이게 이렇게 마비가 옵니다. 한 손으로 하면 되죠 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렇게 전부 감안해 가지고 어머님과 같이 제가 어머님 자연사 한 순간까지 자연사 한다, 이런 부분에 저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요. 왜? 식사를 하시니까. 병원에서 강제 퇴원 당하면서 몇 자리 준비하고 모든 친척들 다 인사하고 준비를 했죠. 근데 와서 부지런히 주물러드리고 혈저 산보 해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어머님 헛소리 하면은 다 옆에서 들어주고 맞장구 해드리고 이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말이 정착되기까지는 한 3, 4년 흘렀어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정신적으로 좋아지고 육체적으로 그렇게 퇴화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천만 다행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거짐 식물 인간과 같은 그런 상태를 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혼자 밥도 못 드시고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대소변도 못 가누시고 저희 어머님처럼 앞도 못 보시고, 물론 일어나지도 못 서지도 못하시고 식사도 물론 못하시죠. 또 감정표현도 못하시고, 이런 분을 모시는 그런 분들한테만 저는 타당한 이야기예요. 제 말이 모든 가족 요양분들한테 타당하지는 않겠죠. 이런 말을 함부로 하기는 좀 건방지고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제 인생을 나를 위한 인생은 저는 포기를 했어요. 저는
저는 나를 위한 인생은 포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꼭 자기를 위해서만 산 거 아니잖아요. 멀쩡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분도 있겠지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분도 있겠지만은, 또 자기와 남을 위해서 사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자기를 위하지 않고 오로지 남만 위해서 사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또 다른 무엇을 위해서 사시는 분도 있겠죠. 사람들이. 저는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내가 나를 내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인해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원천적으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 끝에 내가 이 상황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남자들이 군대 가면 버려야죠, 자기를. 예. 군대 가가지고 사회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 그 날마다 두드러 맞고 아마 문제사병으로 찍히겠죠. 군에 온 이상 자기 위치에 맞게, 군후 생리에 맞게 처신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뭐 똑같은 애는 아닐지라도 비슷한 애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군대 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머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모든 나의 스타일을 어머님과 나와의 가족 요양에 저는 맞췄습니다. 군대 갔다 생각하고, 차이점은 군대는 우리 때는 뭐죠? 30개월이는데 이제 어머님하고 가족녀하고 관계는 기한이 없다는 게, 그게 이제 차이점이거든요. 이 밑도 끝도 없는 이 장기 복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저를 한 2, 3년 괴롭힌 거였는데요. 결국은 제가 내가 군대로 왔는데 이건 좀 길다, 20년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편해지더라고요. 20년이면 제 나이가 이제 80이 넘겠죠. 그때 되면 그때 생각에 해. 7년 전 생각에. 그랬더니 그게 그렇게 편해요. 결정적인 분수령이었죠. 예. 제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 내가 행복을 느끼고, 제 자신을 포기하면서 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다고 내가 이렇게 딱 확신을 갖게 되기까지는 한 3년 걸렸을까요? 3년 걸렸는데 엄청난 분수령이었고, 제가 그런 그 생각의 어떤 터널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저 개인으로 봐서는 엄청난 행복이에요. 탈출할 수 없는 이 공간에서 얽매여가지고 내가 여기서 스트레스 받는다면 저한테도 안 좋고 어머님한테도 안 좋고 나가서 우리 형제 자매에게도 안 좋을 건데, 제가 모르겠어요. 어떤 계기로 그랬는가 모르겠어요. 딱 계기가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어머님께서 절대적 기아 상태에서 나를 어렵게 키웠다는 그 추억, 그 다음에 돌아가신 아버님을 내가 참 죽음이 뭔지 삶이 뭔지 모르는 40대 때 아버님을 졸지에 보냈어요. 그래서 너무 그게 후회돼 가지고 어머님을 내가 이렇게 보낼 수는 없다, 아버지는 그렇게 보냈어도, 그런 마음이 있어 가지고 제가 그랬는가 모르겠으나 이 좁은 골방에서 어머님과 같이 똥 치우고 가며
사는 이 순간이 마치 꽃과 벌이 나르는 아름다운 정원을 걸으면서 좋은 노래를 들은 것처럼 그렇게 저는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것이 근데 평범할 때는 별로 효과가 없는데 친구가 연락이 온다거나 또 누구가 돌아가셨다거나 누구가 결혼한다거나 뭐 이런 등등 또 우리도 뭐 동창들이 어디 뭐 놀러 간다거나 이러면 저는 원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런데 3년 전에는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지금은 전혀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오히려 잘 갔다 와라고 제가 술값을 싸줘요. 니들 나는 못 가니까 이런 돈 좀 보낼 테니까 맛있게 먹어라 이렇게 제가 이 가족 요양 수당 제가 받잖아요. 그래서 뭐 5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친구들에게 싸줘요. 보내줍니다. 제가 걔들하고 같이 놀러 간 것처럼 저도 기뻐요. 이렇습니다. 밖에 나갈 일이 없으니까 돈 쓸 일이 없죠. 또 텃밭이 있으니까 또 기초적인 뭡니까 그 음식 쌀 위의 음식은 전부 밭에서 나와요. 한 30평 되는데요. 30평 1년 농사 지니까 정말 부러울 것 없이 다 먹습니다. 까치, 고추, 호박, 오이, 깻잎, 토마토, 네. 뭐 케일 등등, 고구마, 감자. 네. 뭐 고구마, 감자 얼마 안 됩니다만, 하여튼간 그러니까 뭐 고추장, 된장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 나의 손끝 여기 곰팡이 균만 없다면 정말 아름답게 제가 요리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가족요양 하시는 분들 아까 말했지만은 그 절대적인 가족요양이 있잖아요. 움직일 수 없으신 분, 밥도 못 드시고 움직이도 못 하시고 보도 못 하고 말도 못 하고 혹은 듣지도 못 하고 이런 분들 요양하시는 분들이 오늘을 재밌게 의미 있게 쫙 개우고 있는 맑은 옹달샘처럼 날마다 새로운 물이 나오는 그런 즐거움으로 살 수 있는 그 정신적인 배경, 정신적인 어떤 백그라운드가 모두에게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의 그 좌표를 현재 자기가 처한 좌표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탈출할 수 있으면 탈출해야죠. 네, 탈출하는 게 맞죠. 근데 탈출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인가, 죽을 때 후회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겠죠. 개인별로. 저는 내가 여기서 탈출할 수 있죠. 내가 죽을 때 후회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후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죠. 포기를 했고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가족요양 제도가 있어요. 크게는 도움이 안 됩니다.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께서 절대적인 어떤 위험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지금 이 순간도 제 귀는 지금 안방을 향하고 있어요. 24시간 긴장해서 버는 돈이 90만 원 법니다. 제가 가정요양. 근데 그게 제 텃밭에서 부식이 나오기 때문에 엄청 도움이 돼요. 저한테. 제가 또 술, 담배를 합니까? 무슨 뭐 홍포비가 들어갑니까? 품위유지비가 들어갑니까? 뭐 기름값이 들어갑니까? 없잖아요.
이 앞에 슈퍼만 가려고 해도 어머님이 주무시거나 안 주무시면 휠체어에 앉아서 같이 가야 하는 이 상황에서 제가 돈 쓸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90만 원 마저도 저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막 성장점이 있어가지고 막 성장하고 그러면 영양 칼로리 따져서 소고기 막 고기에다가 뭐다가 막 드리는데 어머님이나 저나 이제 남으로 치자면 어머님은 이미 한겨울이고 저는 이제 10월, 11월로 들어갔기 때문에 성장을 안 해요. 막 이렇게 막 땅속에서 에너지를 뽑아 올릴 그런 시기는 지났기 때문에 칼로리 신경 안 씁니다. 예. 다만 적당한 수분 드리고 적당한 칼로리 드리고 관절 운동하고 목 운동하고 스트레칭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근육 운동하고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게 목이 힘이 없어서 막 쓰러져요 옆으로. 그래서 조금이라도 목하고 허리 근육을 살 수 있도록 계속 제가 이렇게 운동을 시켜요. 그겁니다. 자기 좌표는 설정하고 비록 얼마 안 되는 가족 요양이지만 그걸로 가지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여기는 종교 도움도 필요하고 자기 가족의 그 역사도 필요하겠죠. 즐겁지 않으면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쨌든 자기가 그래서 논리를 개발해가지고 즐겁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제가 불현듯 그런 욕구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칼을 항상 계속 숨겨놔요. 우리 동생들이 와서 뭐 요리하고 칼을 갖다가 이렇게 부엌에 방치하면 제가 상당히 호되게 뭐라고 합니다. 그 순간이에요. 그게 극도로 스트레스 받고 도저히 이 상황을 탈출할 수 없는 이 절대적인 절망감이 엄습해 오면은 그 고통, 고동도 느끼지를 못해요. 자기 칼로 이 손을 썰어도 통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상태가 와버리면.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항상 제 자신을 체크를 하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아까 제가 논리를 개발하라 그랬죠.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겁니다. 저는 이게 순 어찌 보면 좀 억지고 말도 안 되고 그러는데 그러나 이 효과가 있어요. 해보신 분은 알고 실천하면 느끼실 거예요. 90만 원 받아서 내가 기부를 한다면 믿으시겠어요?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만 이게 일종의 기부라는 것이 정신적 치료입니다. 그게 병원비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한순간에 그랬어요. 이대로 내가 죽느니 나는 죽을 것이다. 내 어머님을 20년 모시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 자리 봐놓고 병원에서 강제 태우는 상태에서 모셨는데 사실 저는 그때 어머니 금방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계속 주물러드리고 휠체어 산보해드리고 어머니 헛소리하면 옆에서 같이 박수치고 이렇게 막 노래 불러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머님께서 더 이상 태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 근육도 살아나가지고 막 이러셨는데 좀 거기도 들고 그냥 좀 재미가 흥이 났어요. 좀 좋아진 거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그랬죠. 이게 뭔가 이 상태가 몇 년 갈 것인가 고민하는 순간에 또 1년이 지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7년 차인데요. 저는 제가 어떻게 그냥 하냐에 따라서 제 어머님 지금 어머님 올해 99세인데요. 110세까지는 사실 것 같아요. 제 건강이 허락된다면 나의 왼손 마비나 손톱 이런 것에 나의 또 통풍 이런 것들이 이 상태로만 된다면 조금만 아프다면 많이 안 아프고 그러면
110세까지는 무난할 것 같은데 그때까지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겠는가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 인간인지라 순간순간 엄청난 좌절감과 스트레스가 한 번씩 오거든요. 이게 그 참 신기하죠. 그게 마치 대상포진이 몸의 한 구석에 있다가 일정한 시기에 면역력이 약하면 대상포진이 뻗듯이 그 우울감, 좌절감, 허탈감이 팍 올 때 있어요. 그것을 막은 방법이 아까 말한 기부입니다. 기부. 저 같은 경우에 한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사회에 약자를 위한 단체가 몇 개 있잖아요. 그것 너무 많아요. 사실 보면 막 유튜브에도 광고 나오고 그렇지만 정말이지 좀 내가 도와주고 싶다는 단체가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법 피해자, 이 판사 검사들에 의해서 국가적 절대적인 국가 폭력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한 그런 단체, 거기에 제가 기부를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의의 단체란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집 마을에 교회가 4개가 있어요. 절은 없고 교회가 4개가 있는데 저는 어머님은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저는 절을 가거든요. 제 마음은 부처님이 없는데 어머니 마음 편하시라고 어머니 뭐 앞도 못 보시고 말씀도 못 하시지만은 그래도 어머니 편하시라고 정기적으로 가끔씩 이렇게 절에 갑니다. 근데 내가 왜 이 동네 교회에 내가 기부를 하는군이 아버님 상전에 이 동네 교회에서 아버님이 노인당 회장 하실 때 이렇게 성탄절에 먹을 것을 줬어요. 그럼 아버님은 그걸 싸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가 먹었거든요. 그때 기억이 있어서 우리 아버님 목구멍에 좀 음식을 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제가 좀 기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내 학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모교에도 기부를 해요.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돈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또 동생들이 잘해요 저한테 어머니 모신다고. 그래서 해마다 좀씩 그 학교에 기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정신적인 자양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 동창들 어디 뭐 야외에 가면은 제가 또 얼마씩 싸주거든요. 이런 외부와의 관계가 이어지고 나의 존재가 그들에게 인식되어진다는 그런 만족감이 있어요. 이 상태 하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 정신적인 그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반대급부를 원하면 이것은 의미 없어요. 반대급부 없이 그냥 쿨하게. 그렇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실 시간이네요. 한번 어머님 좀 한번 보고 오늘 하루를 또 쉬어야 하시네. 지금 8시 16분이네요. 한 시간 전에 체위 변경 해드렸거든요.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러면 저 상태에서
지금 8시 초반이니까 한 9시까지 주무시게 한 다음에 또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또 하루가 지나가겠죠? 다음에 뵐게요.